안녕하세요, 이유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을 써야 할지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책을 막상 쓰려고 하면 부담도 되고 어떤 책을 쓸지, 그리고 또 내 책은 누가 볼지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어요. 하지만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줄이고 책을 쓰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본인의 삶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. 예를 들어 제가 가상의 캐릭터가 있다고 설정을 해볼게요. 이 캐릭터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고요. 이 친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지금은 솔로가 된 상태고 대학 시절 많은 남자친구와의 그런 이성 교제를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유학도 다녀왔고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이제 끝내고 어떤 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은 어떤 정리정돈, 서류 정리 이런 작업을 가장 잘 하고 있고 취미로는 요리하기나 운동을 즐겨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아마 이 친구의 그런 삶 속에서 키워드들이 어떤 게 될 거냐면 헤어짐을 겪은 적이 많이 있을 거니까 어떤 올바른 헤어짐이라는 주제로 헤어짐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는 책을 쓸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회 활동도 한 적도 있었고 장학금도 받은 적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학교 생활도 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에 대한 소재가 또 나올 거고요. 세 번째로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어떤 서류 정리나 어떤 묶음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소하게 회사 생활의 정리 팁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운동이나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직장인에게 맞는 운동법이랑 직장인들에게 알맞는 간편 요리식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주제들이 키워드로 작성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키워드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대략적인 큰 틀을 잡아보는 목차 정하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. 아까 앞서서 소재 중에 올바른 헤어짐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큰 뼈대를 잡아보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그 만남, 연애 기간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헤어짐의 순간 어떤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헤어짐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키워드마다 장의 제목들을 붙여보면 유독 잘 기억나는 경험들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어떤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저는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. 책의 원고를 쓰면서 본인도 즐거워야 하고 그렇게 글을 씀으로써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흥겹게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본인도 이거를 원고를 오래 지속적으로 쓰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원고가 완성됐을 때도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 아무래도 저자가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잘 써지는 키워드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서 나온 그런 원고가 나는 그래도 책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추려지지 못하고 한 두세 개 정도 잘 써진다고 하시면 세 번째 선택 기준은
과연 이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제가 앞선 키워드 예시에서 좋은 헤어짐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분들은 아마 20대, 30대 분들이실 거예요.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은 연애를 했지만 헤어짐이 반복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게 헤어질 수 있을까?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서 올바른 헤어짐을 선택했나?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독자층에 맞는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. 독자층이 40대, 50대라고 하면 아마 그런 감성적인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더 글로 채우거나 아니면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 혹은 진지한 분위기의 일러스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에게 어떤 분위기로 책을 쓸 것인가를 정해야 전체적인 책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책을 계약을 했고 이제 그 책에 대한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요. 세 번째 책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키워드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어떤 이제 저의 사회적 위치를 본다고 하면 어떤 남편의 아내로서의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시어머니, 시아버지의 며느리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철들지 않은 딸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친구들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또 다른 캐릭터가 있겠죠.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각 장을 붙였을 때 가장 흥미롭게 쓸 수 있는 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.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. 어느 정도 주제가 아마 1순위로 정해질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키워드에 살을 붙이고 원고를 검토하는 작업에 대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법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그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순간순간 떠올라서 많은 목록이 완성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잡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쓰다 보면은 아마 그 중에서 본인에게 더 끌리는 그런 주제가 있으실 겁니다. 지금 제 카페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출판사 목록을 적어와서 이제 그 목록에 원고를 송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판사 목록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.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하시고 이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